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11월 22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먼저 지수 흐름 보실 텐데요. 오늘 코스닥 지수가 0.88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지금 5연속 음봉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완전히 약세장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 21선 자리를 어제 좀 깼는데 오늘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좀 종가가 저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이 뭐 계속 좀 매도세로 나가고 있고 기관도 오늘도 매도를 대응했습니다.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환율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일단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로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뭐 악재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로 목요일이 미국장 휴장이고 금요일이 조기 폐장 계속 말씀 좀 드리는데 그 영향으로 계속 불확실성은 뭐 딱히는 없는데 차익 실현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늘 좀 지지해 줬었던 부분은 715포인트 정도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715포인트 자리를 또 깨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700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700 자리가 또 깨지게 되면은 이제 전저점 확인하러 650포인트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는 뭐 내려오진 않고 어느 정도 이 700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수요일 목요일 정도 더 밀리게 되면은 금요일날 반등 아니면 수요일날 하루 정도 더 좀 밀리게 된다면은 목요일 금요일 반등 뭐 이렇게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수 흐름은 또 오늘 미국장 흐름 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특징 테마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 메리츠 화재 증권이 완전 자회사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메리츠 금융이 금융 뭐 그리고 화재 증권 요 세 종목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열사라고 하면 다 이게 나누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대표적인 게 카카오죠. 카카오가 있고, 뭐, 카카오뱅크, 뭐, 카카오페이, 뭐, 카카오 게임즈, 뭐, 이렇게 좀 계속, 뭐, 카카오 엔터는 상장하지 않았지만, 카카오 계열사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상장을 해 있는데, 이렇게 문화발식 경영을 하는 게 보편적이지만, 이 메리츠 지금 같은 경우에는, 이걸 다 통합으로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. 오히려 합치는 거를, 지금 하겠다라고 하면서, 오히려 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, 주주환원 정책에 의한, 뭐 부분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수익금의 대부분은 이제 배당 성향을 띈 배당 성향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강하게 호재 역할을 좀 했었고 뭐 기업 가치에 따라서는 시가총액 대비 134%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이건 연구원에 따른 결과니까 요걸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호재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 정도 요 세 종목들이죠. 메리츠 화재, 메리츠 증권, 메리츠 금융 이렇게 다 시장에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메리츠 금융이 점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대장주로 좀 보실 수 있고 내일도 아마 갭으로 뜨는 걸 보고 대응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단타를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아침에 갭 뜨는 거 보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그나마 이제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는데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1200억 거의 13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. 여기에 좀 물려있는 공매도 세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공매도가 아마 요 지금 상한가 때문에 엄청난 손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종목들이 아마 좀 내일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좀 매수가 들어올지 또 좀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매수는 다른 걸 해야겠죠. 뭐 메리츠 증권이나 메리츠 화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아침에 또 따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. 자 그리고 이재명 쪽에 악재가 터졌죠. 사실을 말하겠다. 대장동 일당 폭로에 수세 몰리는 이재명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다음 대선에 요게 이제 문제가 돼서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
지금 이낙연이죠. 예, 지난 대선에서 밀려났었던 이낙연 후보가 이제는 대선 후보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관련주로는 남아토건이 오늘 좀 대장 역할을 좀 했었고 그 외에 남선 알미늄 그리고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대선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대장 이게 좀 시장을 크게 좀 흔들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. 그래서 아침에는 좀 단타로만 좀 공략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들어갔었던 자리가 요 2,500원 자리거든요. 요걸 좀 크게 키워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면, 자, 아침에 갭으로 떴었을 때는 일단 좀 관망을 좀 했고요. 일단 상승했다가 조정하고 좀 내려오는 자리에서 지지할 구간을 좀 찾았어요. 그 지지할 구간을 일봉상으로 이제 찾았는데, 일봉상 보시면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였었던 구간, 요게 딱 2,500원 자리예요. 2,500원 자리고, 요 자리에 왔었을 때 한번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겠다, 생각을 해서, 지금 매수가를 2,500원으로 드렸고,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재돌파 나왔을 때는 1차적으로 이제 요 자리, 직전 고점 자리, 요 자리 부근에서 2,580원 구간에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, 일부 챙겨놓고,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을 좀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, 그 호재 내용이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니라서 지금 대선 시즌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서는 좀 챙겨 놓는 게 좋죠. 일부 수익을 챙겨 놓고 아니면 뭐 다 챙기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런 자리에서 단타로.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고점을 좀 뚫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 들고 가셨을 분들이 좀 많아요. 근데 이렇게 밀렸을 때는 제자리 왔을 때는 이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. 또 횡보해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,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밀렸다 다시 올라가면 그때 재공략을 하시는 게 맞지, 이렇게 해서 밀리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. 이미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위에서는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고,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선하고는 시간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아직 대선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가 또 나왔을 때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일단 추가적인 내용이 얼마나 더 나올지, 이재명 최고위원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그걸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도 요거 내용은 새롭게 나오는 대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관련주는 남아토건, 남선알미늄, 삼북토건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, 추가적인 거래대금을 살펴보면은 남아토건은 470억, 그리고 남선알미늄은 960억, 삼부토건은 330억 정도 나왔어요. 거래 대금만 봤었을 때는 이제 남선알미늄이 좀 좋긴 한데, 일단 예전에도 대장주 역할은 남선알미늄이었기 때문에 상승 시세보다는 저는 예전 대장주에 대한 기억으로 남선알미늄을 매매를 했습니다. 자, 다음 뉴스는요. 체코 정부가 바라카 원전을 찾았다 해서 8조 원 수조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해서 오늘 좀 원전주가 좀 올랐었는데, 대장주는 에너토크가 올랐습니다. 에너토크가 원전에서는 원래 대장주 역할을 하진 않았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요. 시간에는 좀 밀렸어요. 원래 상한가 들어가면 잘 시간외로 안 밀리는데 시간외로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, 서전기전, G2파워, BHI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.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대장주가 좀 에너소크라는 게 저도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, 일단은 지금 체코 정부가 바라카 원전을 찾은 게 왜 우리한테 호재냐면은 이 바라카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, 우리나라로 바로 온 게 아니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바라카 원전을 찾아갔다라고 해서 좀 오른 건데, 일단 사우디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원전 관련 이슈, 또 한번 또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, 지금 상승했었던 거는 이제 체코 정부가 바라카 원전을 찾았다라는 이유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에너토크는 일단 시간외로 좀 밀려서 아마 내일 조금 밀려서 시작할 텐데, 오늘 종가 부근을 뚫고 올라갈지 그게 좀 관건이에요. 거래 대금도 560억이면 작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좀 뚫고 올라갈지,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서전기전, G2파워는 예전에 여기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, 만원대 자리를 확실하게 지지는 못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원대 자리를 지지해주게 되면 한 번 더
공략 자리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BHI는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리, 예, 딱 지지받고 올라왔죠. 직전에 이제 저항선 라인 부분에서 지지받고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,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. 한 100억 정도 나왔는데, 일단 대장주가 또 새롭게 어떤 종목이 치고 갈지, 에너토크가 갈지, 그거를 일단 좀 보셔야 되고, 일단 뉴스도 지금 요 정도 뉴스로는 안 되고, 확실하게 이제 수주권에 대한 부분, 아니면 우리랑 뭐 미팅을 한다든지, 요런 내용이 나와야지 한 번 더 크게 갈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에너토크가 한번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, 다음에 원전주가 갔었을 때는 에너토크 꼭 이것도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이제 네옴시티 모듈러 쪽도 좀 상승이 나왔고, 금강공업이 22% 정도 올랐습니다. 종가로 좀 밀렸네요. 종가로 좀 밀렸고, 범양건영, 그리고 덕신하우징, 그리고 한신공영, 이런 모듈러 쪽이 올라갔는데, 네옴시티 쪽이 좀 강할 듯 하면서도 좀 애매한 종목들이 좀 많아요. 이게 좀 불안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? 좀 분봉상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갑자기 확 눌렸다가 또 반등해서 올라오고, 또, 가다가 또 확 눌리고,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, 저는, 좀 이쪽이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, 테마긴 합니다. 일단 차트적으로 일봉상 지나간 거 보면은 설명은 쉬운데, 실제로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, 요런 자리들, 직전에 이 음봉 떨어진 자리, 입구에 대고 긴 음봉 떨어진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, 거의 한 6,800원, 6,900원, 요 정도 자리죠? 요런 자리가 일단은, 중요한 자리긴 한데, 그 자리에서 일단 한번 이렇게 좀 흔들림이 나왔잖아요.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한번 또 확 눌렸다가 끌어올리는 모습, 이렇게 좀 보여줬기 때문에, 이런 구간에서 아마 단기 트레이딩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물려서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, 물론 버티면 올라오긴 하는데, 이렇게 윗꼬리 내고 내려오면 또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, 일단은, 체크는 좀 해두긴 하는데, 요게 좀 새로운 뉴스가 좀 나올지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,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. 금강공업이 지금 120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계속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체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, 범양건영, 덕신하우징, 한신공영 요런 종목들은 이제 2등주, 3등주는 그냥 따라가는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팀코리아로 엮였었던 종목들, 코오롱 글로벌, 그리고 세아제강지주, 그리고 한미글로벌, 다스코, 이건 좀 오후장에 좀 올랐었거든요. 2시 반 이후에 상승 시세가 좀 올라왔는데, 일단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실 수 있고, 일단 코오롱 글로벌이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좀 올라왔거든요. 저는 그래서 일단 코오롱 글로벌하고 원래 대장주였던 한미글로벌, 이 종목은 또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요거는 내일 또 시장 계속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오늘 좀 놓쳤던 종목 중에서 좀 아쉬웠던 게 이 화물 총팝 예고 때문에 동방이 좀 올랐었거든요. 예전에 쿠팡 관련해서 그 실적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에 저도 이 종목을 좀 봐야 되나 했었는데, 그때는 오히려 좀 상승을 못했고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때문에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. 거래 대금도 950억 많이 터졌어요. 그래서 일단은 한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. 오히려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, 이 파업 관련해서 이제 뉴스는 또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, 이 내용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상승도 가능해 보이니까, 일단 차트적으로는 21선 자리를 이제 우상향하면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요건 또 추세는 더 나올 수 있고, 직전 고점이 3,400원 정도이기 때문에 3,300원, 3,400원 요 정도 시세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, 한솔 로지스틱스와 그리고 KCTC, 요게 이제 2등주, 3등주 역할로 좀 올라왔는데, KCTC가 2등주로 560억 정도 터졌어요. 원래 이제 요쪽에서는 동방이 항상 좀 대장주를 했었는데, 간혹 KCTC가 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오히려 또 KCTC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요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고, 한솔 로지스틱스는 대장주 역할은 좀 안 해요.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게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쫓아가겠다라고 하시면은 3등주를 매매하시는 경우는 있는데,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고 요거는 그냥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차라리 그냥 대장주, 물려도 대장주에 물리는 게 낫다.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좀 단기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
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장 특징 테마를 좀 알아봤는데, 이 중에서 내일장에서 좀 보셔야 될 건데, 메리츠 금융지주, 메리츠 쪽을 한 번 상한가를 다 들어갔는데, 단기적으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들, 아까 이제 남선알미늄 제가 공략했듯이 갭 뜨고 나서 이제 요런 눌림 자리에서 반등 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잖아요. 요런 개념으로 한번 요런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, 원전 쪽은 아직 저는 확신이 좀 안 들어서 원전 쪽은 관망할 것 같고, 그나마 이제 네온시티 관련 쪽하고 이 화물연대 총파업 쪽, 요쪽은 내일장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쪽은 아직 관심에서 좀 제외할 예정이에요. 이렇게 좀 내일장 한번 더 보도록 하고, 이 장중에 뉴스가 나오는 종목으로 매매하시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이미 좀 뜬 상태에서 뉴스를 좀 찾는 경우도 많고, 뉴스가 나온 이후에 뭐 급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급락을 했으면 여기다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을 거예요. 뉴스들은 많이 나오는데, 그래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있는 시장이니까, 대응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눌리는 종목들 기다리셨다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아침에 시초가에 좀 강한 종목들 한번 단기 트레이딩 해보시고, 수익 챙기면 그날 좀 쉬는 것도, 어떻게 보면은,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